지금 조선일보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 3인의 재판관들이 낸 의견 정확하게는 소수 의견 아니고 별개 의견입니다. 별개 의견하고 소수 의견 다른 점은 소수 의견은 결론이 다른 거고 별개 의견은 결론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이 같은 것은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결론이 같은 거고 위원회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위원회에 이르는 논리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인데 근데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의 보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의 맥락에서 이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이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도록 하여서 구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해석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안 된다거든요. 지금 결론이 결국은 이제 오늘 신문의 전체 논조에 그러면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로드맵을 갖고선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이냐? 그건 뭐 누가 어떤 헌법재판관이 거기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각자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알 수가 것이지만 없지. 이 권한쟁의 심판의 형식적인 이 내용은 국회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걸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 법 조문 그리고 헌법에 있는 이러한 이 조문들을 해석을 했을 때 그러한 권한은 없다를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론의 해석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구인 체제에서 결론이 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쟁점인 거고. 예.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은 이 권한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것에 충실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결론 낼 것이라는 의도를 이미 갖고 있고 그 의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론이 윤석열에게는 불리한 정황이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얼마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각 자체가 지금 이제 극우 집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네. 정치적이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대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플랜카드 그런 거를 열심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는 이런 지금 얘기한 거는 이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얘기에 비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건 문영배는 변태다 이거거든요. 그런 네. 플랜카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그런 얘기고 불법 음란물 2,000개가 방치되는 사이트를 방관했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어쨌든 프레임으로는 문영배 불법 음란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크게 문영배 불법 음란물 2,000개 조그맣게 했습니다. 유통 방관 한 문영배 사퇴하라 이런 플랜카드에 이게 그런 거를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류의 이제 헌법재판소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리의 공급을 저급한 거는 이제 그런 아스팔트 우파들이 하고 아주 약간 그래도 그거보다는 세련된 논리와 어떤 정서는 조선일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련됐다라고 보기도 힘든 게 문화일보처럼 그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일보 과거에 노란색으로 지금도 노란색으로 나옵니까? 살구색이죠. 살구색입니까? 네. 살구색으로 나와서 저기 조철봉 씨라고 있었잖아요. 조철봉 씨. 예, 문화일보에 그 조철봉 씨라고 있었어요. 그 소설 연재 뭐였더라? 강한 남자였나? 강한 남자. 예. 한참 시끄러웠죠. 예. 그게 그 언제 얘기하라고? 그게 신문사 20년 전 얘기. 참여정부 때. 아니 근데 20년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랬던 자들이 이게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에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 한 명이 계속 올렸는데 친구였던 문영배가 수많은 동창회 중에서 나의 부장판사니까 너 임마 이런 거 올리지 마. 아니면 내 동창회 탈퇴할 거야. 이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실제 행위를 평가하는 의미는 없고 네. 왜냐면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그렇지.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20년 전 얘기했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판사한테 공격하면 엄청나게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랬지. 예를 들면 예. 그거는 뭐냐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다 갈라졌죠. 우리 편 판사냐 남의 편 판사냐. 그게 우리벌 농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일보도 여기는 쟤네 편 판사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은 못하겠다. 네, 지금 그 프레임 위에 서 있는 거고 그거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판결을 하면 조선일보가 늘 여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였어. 그러니까 판사도 우리 편 있고 쟤네 편 있고 이렇게 나눠온 게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도 사실 이제 그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두 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명 우리 편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니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헌법 조문에서 헌법에서 어떤 위배가 있는지 했기 때문에 8대0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조계 다수와 보편적 상식인데 지금 조선일보 혼자 거기서 아니야 이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안티조선 활동가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별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결론이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이 같다는 것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겁니다.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거는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이제 이견이 있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실 국회의장이 그냥 청구하지 말고 국회가 의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구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서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그랬어야 됐던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2월 17일입니까? 14일입니까? 그 이제 국회가 사후에라도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 절차적 흥결이 치유됐다고 본다. 이게 이제 보수재판관 3인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그래서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한 게 맞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맞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국회 권한은 침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르마를 탄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왔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임명을 바로 어저께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안 하면은 이건 혼을 내줘야 된다.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혼을 내줄 수가 최상목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혼을 네. 한번 내주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죠. 네, 그걸 지키고 있어. 근데 저는 어제 그리고 이런 헌법 이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을 하면은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오늘도 무슨 경제 일정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최상목이 누구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임명할 건 안 하고 지금 누구를 만나고 이걸 왜 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런데 그래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최상목 쪽에서는 분명히 이전에 언론 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복귀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곧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가 좀 덕수형한테 토스를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것은 최상목이다.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